자전거는 개미지옥이다. 나도 입문 당시에 자전거에 100만원 이상 쓸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다. 첫 입문은 친구를 따라서 MTB를 샀다. 카본의 울테급 구동기 구성으로 꿀매를 찾아서 100만원 정도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한다. 하지만 MTB를 타자고 꼬신 친구는 회사하고 연애를 하느라고 같이 자전거를 탈 시간이 별로 없었다. 자전거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나는 MTB를 처분하고 로드 자전거로 기변을 하였다. 그렇게 첫 로드 입문은 트리곤 다크니스 SL2로 시작을 하였다. 카본 프레임의 울테급 구동기 구성으로 입문치고 꽤 괜찮은 자전거였다. 구매 당시에 중고 가격으로 한 150만원 좀 안되는 가격으로 샀었던 것 같다. 구매하면서 더 이상 자전거에 돈을 더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하면서 샀었다. 소리 하지마 임마. 그런데 젠장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 점점 더 멋있는 자전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내 집 마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 휠에 대한 인기도가 굉장했었다. 휠 기변에 대한 욕망으로 매일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집 404 휠을 구매를 했다. 휠 가격이 자전거 반차 가격보다 더 비쌌기 때문에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격이었지만 막상 휠을 바꾸고 나니 간지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자전거를 탔었다. 이때도 이젠 더 이상 자전거에 돈을 더 쓰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었다. 회사 업무로 인해서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됐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나가게 돼서 기존 자전거는 처분을 하였다. 해외에서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복귀를 앞두고 나는 다시 자전거 구매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선택한 자전거는 BMC SLR01 팀카 모델이었다. BMC SLR01은 최상급 프레임이고 구동계는 듀라이스 전동 모델 그룹셋이었다. 기본 완차 휠셋 구성으로는 듀라이스 C24 휠이었고 알루 3대장 휠로 굉장히 좋은 휠셋이었다. 하지만 로우림은 간지가 안 난다. 또한 기존의 카본 휠을 사용해봤던 나로서는 알루 휠은 용납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보라 울트라 35mm 튜블러 휠을 구매를 했다. 최상급 장비를 갖추고 동호회 운동봉에서 열심히 타기 시작했다. 운동봉을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파워미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쿼크 파워미터도 질렀다. 그렇게 자전거 용품을 제외하고 돈 1000만원 정도가 깨진 것 같다. 해외 파견 근무하면서 더 모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도 이제는 더 이상 자전거에 절대 돈을 더 쓰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다. 운동봉을 다니다 보니 몸이 많이 오르고 대회에도 도전을 해보고 싶어졌다. 2017년 연천 DMZ 대회가 첫 대회였는데 꽤 괜찮은 성적을 냈었다. 그렇게 해서 스티 스미스 MCT 팀에 들어가게 됐고 팀 활동을 하다 보니 TT 자전거에 관심이 생겼다. 하지만 로드 자전거에 이미 돈 1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사실 TT 자전거를 한 대 더 사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오바인 것은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TT 자전거에 에어로스트를 입고 라이드하는 모습이 너무 간지가 나서 며칠 동안 계속 TT뽕을 맞고 시름시름 앓았다. 결국 TT 자전거를 샀다. 다행히도 지인이 트리니티 어드밴스 TT 자전거를 굉장히 꿀매 가격으로 내놓아서 꿀매를 덥석 물면서 자전거를 샀다. 꿀매로 산 자전거의 휠 구성인 듀라이서 C75 튜블러 휠이었다. 평직 능력이 굉장히 좋은 휠로 성능은 아주 만족했었다. TT 자전거의 디스크 산발이 휠이 너무나 간지가 났지만 이미 C75 휠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을 쓰는 것은 너무나 사치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젠장 매일매일 꿈에 디스크 산발이가 나오면서 몇 주 동안 디스크 산발이 병에 걸렸었다. 결국에는 디스크 산발이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코리마 휠셋을 질렀다. 이렇게 TT 자전거가 완성이 됐다. 이때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전거에 돈을 절대 쓰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다. 그런데 젠장 기존 BMC 로드 자전거를 한 4, 5년 타다 보니 슬슬 질려가고 기변뽕이 올라온다. 스물스물 기변뽕이 오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스캇 에딕트를 질렀다. 스캇 에딕트 RC10 모델로 쿼크 파워미터 그리고 스램포스 2탭 12단 구동계 싱크로스 카본휠 구성으로 나름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모델이라 생각을 해서 질렀다. 디스크가 무겁다곤 들었지만 스램포스 2탭 구동계가 이렇게나 무거울 줄 몰랐다. 나름 괜찮은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완차 구성이 페달 제외 7.96kg 스펙이라서 경량질이 조금 필요했다. 핸들바 안장 컴포넌트가 알루기 때문에 일단은 일체형 카본 핸들바로 핸들바를 변경을 했다. 안장은 감사하게도 세파스에서 피직 3D 안장을 협찬받아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무게를 재보니까 8.0kg이었다. 무게를 같이 잰 옆에 있던 지인의 자전거가 S억 벤지 디스크 모델이었는데 에어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7.1kg이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미 핸들바 안장도 추가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 더 경량을 하기 위해서는 휠하고 구동계에 손을 대야 한다. 하지만 휠하고 구동계까지 변경하게 되면 사실상 프레임 빼고는 전부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로서는 이건 용납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버티다가 결국에는 도사 중고장터에서 보라운 튜블러 50mm 디스크 휠이 굉장히 싸게 올라와서 바로 예약을 하고 구매를 했다. 다행히도 판매자분이 구독자분이셔서 내고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싸게 구입을 했다. 싱크로스 카본
휠하고 보라운 튜블러하고 휠 자체 무게가 220g 정도 차이가 나고, 튜블러 휠은 튜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튜브 무게로 200g 정도 더 빠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 무게를 재보니까 이제 내 자전거 무게는 7.58kg이 되었다. 여기서 스랩레드 2탭으로 구동계를 변경하게 되면 약 한 350g 정도 추가 감량이 가능하다. 아시마 경량 로터로 바꾸게 되면은 로터 무게로도 한 100g 정도 추가 감량이 될 것 같다. 초경량 안장으로 바꾸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100g 정도도 더 감량이 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자전거에 더 이상 돈을 더 쓰지 않을 생각이다.